멀리 연기가 나는 곳이 보여. 서유 씨가 보낸 이 기계세를 날려봐. 긴급한 상황이니 추락 지점은 서둘러 파악해야 하네. 사고 지점을 찾았어. 비행사는 안에 없는 듯하니 다행이군. 사고 전에 탈출했다면 아직 근처에 있을 걸세. 설상가상으로 추락소동에 놀란 괴물이 있으니 더는 지체할 수 없겠어. 찾았군. 저 사람이 서유 씨가 구조를 부탁한 사람일 걸세. 흉물에 포위됐으니 서둘러야겠어. 너도 몸 조심해. 유물, 가까이 오지 마. 하나도 안 무서워. 오지 마. 이봐, 여긴 위험해. 어서 가. 천박사로 가서 청이가 위험하니까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해. 걱정하지 마. 우린 이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도 겪었다네. 괴물이 너무 많군. 조금만 더 버텨. 별일 없다면 옹기군이 곧 도착할 걸세. 어서 도망치세요. 이 괴물들 당분간은 못 올라올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우린 널 두고 가지 않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위험해. 버텨줘서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운기, 정렬, 전투 준비. 청해, 조금만 더 버텨. 곧 구해줄게. 백화만개. 딱 맞게 치료됐군. 천박사의 조타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위험한 일을 처리하실 줄은 몰랐군요. 원래대로라면 사진공에서 공문을 검토하고 있어야지. 하지만 청해가 공에 눈이 멀어 무모하게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었고 귀한 손님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으니 엄마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청해, 어서 은인분들께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아니, 괜찮아. 어려운 일도 아닌걸. 천만에 천 박사가 해야 할 일인데 두 영웅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게 하다니 정말 면목이 없어. 두 영웅 덕분에 청해가 무사할 수 있었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럼 사진궁에서 차 한잔하며 얘기를 나눌까? 감사 인사로 좋은 차를 대접하고 싶기도 하고 두 사람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서이기도 해. 저희도 서로를 더 알아가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는 저희에게도 영광이죠.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청해가 소란을 피워 두 사람에게 폐를 끼쳤으니 다시 한 번 더 사과하지. 또 이러시네. 어찌된 영문인지 묻지도 않으셨으면서 저부터 혼내시고. 상황이 정말 급했다고요. 저에게만 그 기술이 있어서. 하지만 약속했잖니 청해. 이 일은 집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자. 미안해. 면목이 없어. 이따 봐.
어공에게 저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네. 네 관점은 언제나 독특하군. 하긴 겉만 봐서는 선주의 장수종이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살았다고 상상할 수도 없지. 청이에게 걱정과 관심을 표하는 걸 보고 어공도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네. 나도 자식의 학업과 내일 해줄 요리를 걱정하던 아버지였으니까. 그러고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군. 청이가 멋대로 별뗏목을 운전해서 구조하러 갔다지만 공을 세운 게 먼저야. 하지만 어공이 청이에게 보인 태도는 다른 사정이 있어 보였네. 그만 얘기하고 서둘러 사진궁에 가보자. 기다리게 하는 것도 실례일세. 사진궁에 들어가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는 말게. 우린 천박사의 조타수와 차를 마시러 가는 거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닐세. 외교적인 자리에선 점잖게 행동해야 해. 자, 시간이 늦었으니 출발하지.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저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전 나부 최고의 비행사가 될 수 있어요. 엄마처럼요. 재능? 두 이방인이 없었으면 넌 이미 죽었어. 별뗏목을 훔쳐서 하늘로 날아올랐을 땐 기분이 좋았겠지? 그럼 요물에 포위될 때는? 그때 네가 사고라도 났으면 내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봤니? 천박사의 한가한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잘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이젠 천박사의 규칙도 어기고 모녀간의 약속도 어겼구나. 엄마,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엄마를, 천박사를 한 번이라도 돕고 싶었어요.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끝이 없는 서류만 작성하는 건 싫어요. 제 적성에 안 맞다고요. 군함비행사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최고점이었어요. 다들 제가 엄마의 버금가는 천재라고, 역시 엄마의 딸이라고 부럽다고 했죠. 근데 제가 몰래 시험 본 건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가 알았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몰래 시험을 봤다고? 그때 내가 안 된다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군함에 탑승할 수 있었을 것 같니? 그리고 천재라는 말은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말아라. 난 네가 왜 비행사가 되려는 건지 모르겠구나. 왜 이해를 못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 세상 누구든 군함 비행사가 될 수 있지만 조타수의 딸만은 안 된다뇨?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날기 싫다고 저까지 묶어두면 안 되죠. 전 세상 속의 새가 아니라고요. 청해, 어디 가니? 미안, 면목이 없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 때가 아닌 것 같군요. 두 사람의 탓이 아니야. 내가 장소를 안 가리고 실례했네. 어공님의 사생활을 엿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시죠. 집안일일 뿐이야. 두 사람도 조금 들었지? 청이는 군함 비행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난 허락하지 않고 사무직을 하라고 했지. 독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괴물에 포위된 광경을 떠올리기만 하면 지금도 무서워서 꼬리가 오싹해. 말하자니 우습지만 풍요 연합군이나 활성화된 행성이나 위험하다는 건 다 봐서 난 두려움 따윈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 너희랑 같이 싸울 때가 돼서야 세상에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 미안. 이런 고민으로 손님의 기분을 망쳤네. 오늘 두 사람을 초대한 건 열차를 더 알고 싶어서니까 이런 일로 분위기 망치지 말자. 사과의 의미로 다과를 준비했어. 이 고급 인연춘을 맛봐. 별바다를 누비는 무명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 이 선물은 내 딸을 구해준 답례니까 거절하지 말아줘. 천박사 사람들이 어곡님은 나부에서 손꼽히는 비행사고 정의의 운기군이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번에 활을 당기시는 모습을 보고 그 소문이 진짜인 걸 알았죠. 어곡님의 뛰어난 별대목 조종 실력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업무도 바쁘실 텐데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군요. 그럼 실망하겠는걸? 하늘은 이제 나한테 안 어울려. 넌 더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너희랑 만날 때마다 뜻밖의 일이 생기네. 다음에는 더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너희와 만났으면 좋겠어. 저기, 잠깐만. 구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 너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잘됐다. 아니지. 내 말은 드디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난 성인식도 치른 성인이니까 꿈을 이룰 자유는 있다고. 근데 엄마는 아직도 날 어린애로 여기고 날 가두려고 해. 마치 엄마를 떠나선 한순간도 못 사는 애처럼. 이건 청의 너의 가족 문제고 내가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내 경험담을 얘기해 줄 순 있네. 부모가 되면 완강해져. 바위를 움직이려면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해야 하지. 그러니 오늘처럼 폭발하는 것보다 참을성 있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어떤가? 사실 엄마가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비행 얘기만 나오면 말이 안 통한다니까? 내 별대목 장난감을 숨기고 항구에서 비행선을 세고 있는 날 끌고 와서 공부하라며 책상 앞에 앉혔지? 어떻게 해서 천박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엄마 때문에 사무직을 하고 있어. 매일 선야대로를 걸을 때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보면 마음이 허전해. 죄송해요. 배도 허전하네요. 방금 엄마가 다과를 내주시는 것 같던데 맛은 괜찮았나요? 오늘 난리를 쳤더니 화가 나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가 고급 다과를 대접했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별대목의 바다를 구경시켜주고 나부 현지의 먹거리를 사줄게. 도착! 선주나부 최고의 현지 먹거리. 실은 음료수야. 바로 이 자판기에 있어. 아니야. 이건 특산품이라고. 이것 봐. 소다두유. 한 사람당 한 캔씩 사줄게. 맛이 조금 독특하긴 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료야. 내가 마셔볼게. 뭔가가 생각나는 맛이군. 웰트 씨의 고향에도 비슷한 음료가 있나요? 아니, 내가 열차에 막 올랐을 때 히메코가 내린 커피를 힘겹게 마시다가 입맛을 버린 느낌이 떠올랐어. 어때? 마실만해? 소다두유를 원샷하는 이방인은 처음 봐. 역시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비행이랑 똑같네. 못 마시겠으면 무리하지 마.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별대목의 바다에서 별대목 구경하기 좋은 곳을 알아. 솔직히 인생이 그래. 소다 두유를 열기 전까진 입맛에 맞을지 아닐지 알 수 없네. 특별한 경험에는
이런 위험한 선택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지. 웰트 씨는 엄마랑 정말 다르시네요. 엄마는 항상 하늘에 발을 들이면 돌이킬 수 없어. 비행사는 죽음과 함께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군함 비행사는 피곤하고 위험한 직업이죠. 그래도 전 별하늘을 날아다니며 광활한 은하에서 선주 연맹을 위해 싸우고 싶어요. 그 꿈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건가? 여우족의 돌잡이 풍습을 아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앞에 운명을 대표하는 물건을 놓는 거예요. 옥조를 잡으면 점술가가 되고 검을 잡으면 전사가 되어 공을 세우고 별뗏목 장난감을 잡으면 썰렁하기는 별뗏목을 잡은 아이는 비행사가 될 거란 뜻이야. 엄마는 어렸을 때 별뗏목을 잡았고 아니나 다를까 아주 뛰어난 비행 재능을 드러냈대. 성인이 되자마자 경원 장모님께 옹기군으로 뽑혀서 군함 비행사가 됐지. 엄마는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어. 폭풍우를 뚫고 가는 화살처럼 보리인이 밀집한 방공 화력 속을 통과해 수함 3대를 추격시키기도 했지. 게다가 천박사 레이스 기록, 최다 격추 기록을 보유했다고. 내가 엄마의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어릴 적부터 난 엄마 같은 전설이 되고 싶었거든. 상상이 가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영웅이고 영웅의 이미지는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니 말일세.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3차 풍요의 주민전쟁이 끝난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별뗏목에 오르지 않았죠? 심지어 전적도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어렸을 땐 어깨 너머 배운 실력으로 별뗏목을 운전했고 각종 극한 조종을 실험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재능이 있더라고요. 전 살아남았고 안정적으로 착륙했거든요. 그때 엄마 앞으로 끌려갔는데도 기뻐서 자랑했어요. 웃으면서 역시 우리 딸이라고 할 줄 알았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인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인정해요. 미성년자가 별뗏목을 모는 건 잘못한 일이죠. 다만 엄마가 분노한 이유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엄마를 본받고 엄마랑 똑같은 재능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직도 왜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요. 부모는 아이가 위험해지는 걸 원치 않네. 어공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 하지만 비행은 제가 유일하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전 이미 하늘을 느껴버렸거든요. 방금 엄마의 비서인 서희 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절 구조할 때 회성항에서 엄마가 가지고 다니던 장식품을 잃어버렸대요. 서희 언니가 그걸 찾아서 엄마에게 돌려주고 이 기회에 관계를 회복해보라는데요? 회성항에서 잃어버렸다고?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찾아주지. 번거로울 텐데 그래도 괜찮나요? 미안하다니까. 소다두유 얘기는 이제 그만해줘. 흉물과 싸울 때 난리가 났으니 엄마 물건은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 장식품은 어떻게 생겼나? 아마 사각형의 물건일걸요? 그걸 늘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건 네 전문이군. 네 예리한 관찰력은 언제나 감탄스럽지. 이 일은 안심하고 너에게 맡길게. 새장이구나. 영수평원에 사는 새가 기억나네.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지만 새장에 가두면 얼마 못 살아서 길들일 수가 없는 새지. 하늘을 느껴본 새는 새장 속에서 살 수 없어. 장난치지 마. 장식품이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다닐 리가 없다고.
하지만 도자기병 자체는 정교하고 예쁘군. 이건 선수 길조 문양이지? 웰트 씨는 정말 박학다식하네요. 나도 잘하는 건 아닐세. 진도, 설마 이것도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때 옹기군도 많이 왔잖아. 아니요, 이건 모형이에요. 아마 환경을 촬영하는 데 쓰는 소품일걸요? 이건 어공 조타수께서 잃어버린 물건이 아닐걸세. 너무 크잖나. 이건 엄마가 늘 가지고 다니던 장식품인데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건 수렵의 표식이네? 이건 비행사가 별대목 산실에 걸어놓고 비행운을 비는 물건이야. 어공님께서 소중히 여긴 물건인가 보군. 청해, 우리가 배웅해 줄 테니 직접 어머님께 돌려드리고 잘 대화해봐. 아니요, 조금 있다가 갈래요. 가기 전에 두 사람이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만약 어머님을 설득해달라는 거면 그건 좀 곤란해. 외부인이 남의 가정사에 왈가왈부할 순 없으니까. 오해예요. 전 단지 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대체 어떤 일이길래 천재 비행사이자 비행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이 성물을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 비행사였던 나를 그리워하시는 게 분명해요. 근데 다시 날지 않으시고 심지어 제가 군함 비행사가 되는 걸 말리시다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 경원 장군은 공무가 바쁘니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장군께선 직접 조타수 어공님을 뽑았으니 과거사라면 누구보다 잘할 걸세. 경원 장군님이요? 이런 걸 직접 가서 물어봐도 될까요? 참, 두 분은 원래 장군의 손님이었죠? 하지만 이건 너무 민폐잖아요. 괜찮아. 어공님이 더 이상 날지 않는 이유를 알면 왜 청해가 군함 비행사가 되는 걸 반대하는지도 알 수 있겠지. 이번 일은 우리가 직접 도와줄 수 없지만 어공님을 설득해줄 돌파구를 찾아줄 수 있을 걸세. 우리에게 맡겨. 그럼 부탁할게요. 전 다시 별대목의 바다를 구경하러 가보려고요. 아직은 천박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이번에 어떤 일로 신책부에 온 건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 조타수 어공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공에 대해? 별대목을 몰고 구조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험에 빠진 천박사의 사무원을 두 이방인이 구해줬다고 들었네. 나부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어공답지 않게 노발대발했다는 소문이 신책부까지 전해졌다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모녀의 일에 휘말린 건가? 어공님은 원래 뛰어난 비행사였는데 딸이 같은 길을 걷는 걸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대답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물론 자네들도 조타수 어공이 그 이유를 함구하고 있어 이곳에 온 거겠지. 청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면 더
더 오래된 시절의 얘기는 어떤가? 비행사였던 어공에 대해 어떤 게 궁금하지? 이건 천궁의 사명의 성물이 아닌가? 이걸 어디서 얻었지? 이 성물은 지금까지 어공님이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에 있었는데 청희 아가씨가 잠깐 저희에게 맡겼습니다. 이걸로 어공님의 과거사와 더 이상 비행하지 않는 이유를 들으려고 했죠. 이 성물은 평범한 공예품이 아니라 피와 눈물의 증거라네. 다들 선주가 별바다를 순회한 일은 익히 알 테지. 하나, 풍요의 주민 전쟁은 잘 모를 걸세. 선주에서 흉물을 제거했을 때 풍요의 흉물 연합군도 전선을 뚫고 선주를 여러 번 사지로 내몰았지. 30년 전에 요청과 방호, 두 선주는 적에게 포위되었어. 연맹과 풍요의 주민의 기나긴 전쟁에서도 그 공중전은 가장 참혹한 전투라고 할 수 있다네. 100만 군함 비행사는 아군의 몇 배나 되는 풍요의 흉물을 마주했고 목숨을 걸고 싸웠지. 살아서 전장을 떠난 비행사는 10만이 안 됐어. 그리고 이 불리한 전쟁의 말미에 천공의 사명이 빛의 화살로 풍요의 흉물을 부숴버리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나부가 항행을 계속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을 걸세. 이런 성물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천궁의 사명이 전장에서 남긴 잔화라네. 생존자들에게 거기엔 전우의 피, 잿더미가 된 적, 그리고 자신의 추억이 뒤섞여 있는 거지. 어공이 바로 그 전쟁의 생존자라네. 그리고 어공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체이는 타지에 묻혀 돌아오지 못했지.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 조타수 어공의 비행을 멈춘 마음의 응어리는 내가 짐작할 수 없네. 오래된 상처를 벌리고 싶지도 않지. 과거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어공과 체이는 생사를 함께한 절친이었으니 두 사람의 과거에 대한 추억을 남겨두었을 걸세.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지만 청해는 과거의 일을 알 권리가 있다네. 그 과거가 청해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으니 말이지. 이런 일로 장군의 시간을 빼앗아 정말 죄송하군요. 천만에, 이건 그 모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인데 어찌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책부에 산처럼 쌓인 문서와 잦은 회의야말로 사소한 일이지.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별대목의 바다로 가서 청해를 찾아보자. 왜 그러나? 더 볼 일이 있는가? 청해가 이런 것도 자네들에게 말해줬나? 정말 그립군. 과속비행으로 잡혀서 내 앞으로 끌려왔던 여우족 소녀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조타수님이 되었다니. 그때의 나에게 저 소녀는 나중에 아주 성숙하고 진중한 조타수가 될 거야 라고 했어도 믿지 않았을 걸세. 당시 어공은 공무가 다망하고 서재에 죽치는 지금과 딴판이었지. 불같은 성격은 멈출 줄 모르는 바람 같았어. 어공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는 건 그 전우밖에 없었다네. 그래, 규격이 큰 군함은 비행사 2명이 한 줄로 움직여. 한 사람은 비행을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기를 조종하지. 정예 비행사의 전설도 정예 무사가 있어야 완성되는 걸세. 어공의 짝은 체이라는 소녀였어. 군함 운전이든 화력 조종이든 체이는 날카로운 칼처럼 불필요한 감정을 접어둔 채 깔끔하고 날렵하게 일을 마쳤지.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함께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선주 공군에 큰 피해를 준 그 전투가 없었다면.